안녕하십니까. 유통관리사 제4과목 유통정보를 담당하게 된 김동석 강사입니다. 여러분에게 유통정보 편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요. 먼저 강의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각 장이나 편마다 나오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. 두 번째는 그동안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을 위주로 기출 지문들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 예상되어지는 문제 그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1장 유통정보 이해 편을 보시면은요. 이 정보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보 개념,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특성이라든가, 데이터 표현 방식에 따른 정보 분류 등등 이제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. 먼저 이 정보의 개념을 보자면은, 이 정보는 이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, 필요한 각 데이터들을, 가공하고 추출하고, 그다음에 설명해서 나오는 그 가공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정보에 대한 개념은 아주 다양합니다. 각 개념을 설정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아주 다양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, 그리고 실제 시험에 있어서 이 정보 개념을 묻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라는 게 꼭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정보에 관한 문제들이 아주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.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정보의 특성은 보면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완전성, 적시성, 단순성, 입증 가능성, 관련성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최근에 기술되어진 문제 중에 이 완전성을 답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. 이 완전성이라 하면은 중요한 정보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 안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을 때 이 정보가 완전한 정보라고 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완전성이라는 게 이게 출제가 되었는데요. 나머지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보면은 적시성이라든가 단순성, 입증 가능성, 관련성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거하고 의미가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자면은 이 정보는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. 이게 약간 단순해야 되지 이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. 이 복잡성하고 혼동을 해서 혹시라도 출제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. 그리고 완전성은 이미 한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 기출 지문대로 해서 정보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을 때 완전한 정보라고 한다.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.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데이터 분류 내용도 아주 다양한데요. 특히 이 데이터 표현 방식에 따른 정보의 분류에서 문자 정보,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, 그 다음에 음성 정보, 동화상 정보. 이렇게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. 나머지 문자 정보라든가 이미지 정보, 음성 정보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겠고요. 이 동화상 정보가, 이 나머지 문자 정보, 이미지 정보, 음성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화상 정보가 데이터 형태 중에서 표현력이 가장 우수한 형태라고 하는데요. 이 동화상 정보에 대해서 이미 또 한 번이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 동화상 정보, 이 나머지 네 가지 데이터 형태 중에서 가장 표현력이 우수한 정보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동화상 정보라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흔히들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요. 이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이전 시대인 산업 시대 이전에 비해서 아주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것은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통 부분에서도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아주 혁신적인 관점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. 그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산업,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 이전 사회를 산업 시대라고 부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사회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요. 그 관점의 변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. 관점의 변화. 그래서 관리의 핵심이 그 이전에는 개별 기업 관리, 즉 개별 기업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. 지금 유통 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공급 체인 관리, 그러니까 모든 공급업체들이 관리하는 그 공급망들, 각 관리하는 공급망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관리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고요. 첫 번째 특징은 공급 체인 관리라는, 관리의 핵심이 공급 체인 관리로 변화했다는 거. 두 번째는 경쟁 우위 요소가 그 이전에는 얼마나 비용을 절약하느냐,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경쟁 우위 요소로 경쟁이 되고 안 되고, 그리고 그 기업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요. 지금은 그 비용이나 품질보다는 누가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느냐, 그리고 누가 얼마나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, 이거에 의해서 이 경쟁 우위 요소가 확보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우위 요소를 보자면은, 이전 시대는 신제품을 누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,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하였는데요. 지금은 이 신기술보다는 정보와 네트워크, 누가 훌륭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느냐, 누가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,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기술의 요소를 설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과 시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는데요. 그 이전 시대에는 불특정 다수로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. 불특정 다수. 그러나 지금은 특화된 고객이라고 하죠. 이걸 특화된 고객이라는데, 이걸 특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마케팅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요. 이 특화된 고객이라 하면은 이제 개별 고객이 있죠. 개별 고객. 각 개인이 그 원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기업에서 이제 생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마케팅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조직 체계도 마찬가지로, 조직 체계도 과거 산업시대보다는 지금 이제 이 유통혁명 시대에는 조직이 유연해야 됩니다. 조직 자체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다양한 고객들의, 이 개별 고객들을 중점을 두고 그 기업들이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조직이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 개별 고객들의 다양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자체가 유연성을 띄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익의 원천이, 이전 시대에는 누가 많은 수익을 남겼느냐, 이 수익에 중점을 두고, 그래서 수익 제고에 중점을 두고, 누가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, 이쪽에 중점을 두었는데요. 지금은 이거보다는 가치 창출 능력, 누가 더 훌륭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느냐, 이 능력을 아주 이제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유통혁명 시대에는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는데요. 이 6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, 이거는 이미 기출이 되었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 유통혁명 시대를 해서 이전의 시대하고 유통혁명 시대 이전의 시대와 유통혁명 시대를 나열을 해놓고 각 이렇게 이제 혼동되게 각 내용들을 섞어놓고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내당되기 때문에 이거 꼭 유통혁명 시대의 관점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 그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 위주로